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어떤 뉴스들로 장식이 될까요? 오늘 벌써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 그리고 잠시 대기하고 있는 쪽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수급을 보면 사실 외국인이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 나가고 있고 기관 또한 뭐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기관 순매수 탑 10입니다. 일단은 확실히 포스코 홀딩스, 에너지 솔루션, 뭐 2차 전지단도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일단 원전 쪽 이슈 있는 쪽 같이 보여집니다. 전력 기기단 그리고 2차 전지에 조금 확실히 많이 모여있는 흐름이네요. 근데 매도 쪽으로 보니까요. 오히려 전력 기기단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 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큰 종목들 일단은 빼고 봅니다. 방산도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수급적 차이 온도도 보이고요. 에코프로 BM과 같은 쪽에서도 일단은 매도 움직임으로 체크가 되는데 사실상 뭐 중첩되는 곳도 있네요. 어디는 사고 어디는 팔고 일단 혼자된 시선 속에서 일단 우리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일단 트럼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트럼프 취임. 결국 그럼 우린 뭘 봐야 할까? 탑픽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디에 점수 주고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준 어드바이저님. 일단 여기 이분의 이 입에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은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만약에 이 이후부터 가게 될 거라면 뭐 갭을 띄워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내일 시장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뭘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현재 구간에서 맞을까요? 사실 뭐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섹터로 분류됐었던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일부의 뭐 차익 매도가 사실 네. 좀 일부 출회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전 전반적으로는 뭐 AI라든지 뭐 조선 이런 쪽이 가장 뭐 강한 그런 이제 섹터라고는 보여지는데 주가가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 조금 그 고개를 들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뭐 대표적으로 뭐 이스트 소프트와 같은 그런 쪽이 좀 조정을 미리 좀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조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렇게 단기간의 조정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단기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 번의 재상 국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오늘 당장에는 오히려 좀 선제적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철저하게 그냥 오히려 피해 업종으로 보였었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맞아요.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뭐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어찌 보면 좀 오늘 주가를 조금 이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쪽도 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주제 준비되어 있어서요. 그때 조금 더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송 과장님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걸 미리 알 수가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비중 조절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탑픽 섹터를 어디로 보고 전략 세우는 게 오늘은 맞을까요? 오늘은 사실 불확실성에 따라서 차익 실현하고 비중 조절을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차익을 하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뭐 수혜 섹터 그리고 피해 섹터 근데 오늘 모두 다 혼재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점은 어느 정도나 이 관련돼서 이 말의 강도 혹은 행정명령 관련돼서도 그 강도가 어느 정도나 세게 나올지 약하게 나올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 대비 조금은 약하게 행정명령이 나온다라는 이러한 이슈와 함께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차익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으나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은 더 지켜는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일 이후에 대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요즘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욱더 맞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선에서 만약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잘 갔던 섹터가 크게만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쪽으로 붙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선도 사실 가장 우리나라 K 주식에게 있어서는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김성준 대표님. 예. 해양방산으로 그럼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도 근데 LNG도 있고 근데 먼저 우리한테 전화 걸어서 도와줘 했던 쪽은 해양방산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뭐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정 수준의 조정, 물론 큰 폭의 조정은 아닐 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수준이 나왔을 때를 일단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큰 것은 LNG죠. LNG. LNG를 포함한 그런 이제 석탄 그런 관련된 부분들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를 배제하고서는 그들의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던 뭐 관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까지 동반해서 좀 후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쪽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오늘 좀 종목별로는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여기에서 조금 밀렸으니까 사자라기보다도 몇 주 좀 더 두고 보면서 좀 더 추세의 반전을 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쪽 섹터는 저도 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좀 주목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해볼 필요 있고 조정받을 시 다시 좀 튀어오르는지 분위기 살피면서 계속해서 좋은 때 찾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기자재단은 어떨까요? 사실상 확실히 밸브 쪽이나 뭐 강관, 피팅 쪽은 오늘 다른 이슈와 함께 엮어져서 또 같이 강한 느낌이 있는데 뭐 조선주 업황 내로 본다면 사실 오늘 52주 신고가 써내려가는 쪽 보냉재단도 그렇고요. 흐름 좋거든요. 그럼 기자재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높나요? 저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조선 섹터를 봤을 때 이 완성형 이 배를 만드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꺾였느냐 이게 중요하게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대부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뭐 그리고 요 근래 움직이는 뭐 삼성중공업 전혀 하나도 꺾인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만약 그 실적이 지금 컨센 대비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컨센 발표 그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게 되면 레벨업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선 기자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피팅 쪽에서 계속적으로 좋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진 관련돼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엔진은 지금 하나 엔진이 원래는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블럭딜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현대 마린 엔진 쪽을 더욱더 많이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기자재 안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런 종목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중점적인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 자, 트럼프 취임 탑픽 섹터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일단 조선주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 이어서 원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원전 이제 트럼프 취임 전에 원전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그래서 뭐 같이 수출하자 이건데 어떨까요? 일단 오늘까지 강해요. 자, 그러면 김성준 대표님. 네. 원전주는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 털어내고 앞으로 수주만 따오면 돼. 그렇다면
더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쭉 봐도 괜찮을지 취임 여부와 상관없이 괜찮나요? 점검해 주신다면요. 사실 뭐 이쪽 섹터도 뭐 이제 트럼프의 수혜 업종으로 네. 분류가 되면서 뭐 이제 3배를 늘리겠다라는 그렇죠. 이미 발표를 좀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일단 오늘 일부 종목들은 조금 이제 윗꼬리도 좀 길게 다는 그 음봉으로 좀 마이너스 전환하는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앞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까지는 사실 비밀에 붙여져 있고 이것은 당분간은 밝혀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만큼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기대감에 이만큼 올랐다면은 앞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대략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 규모가 그래도 예상이 될까라는 것들도 한번 점쳐봐야 2차 랠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그 비밀리에 붙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라는 판단은 분명히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뭐 계속해서 뭐 물론 뭐 SMR 역시도 뭐 당장에 막 이게 시설이 지거지거나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전력 부족 현상에 지금 이제 기인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살아 있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됐었던 업종인 만큼 단기간에 일단 일정 수준의 조정은 조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후에 접근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본계약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과연 어떤 흐름이고 역시 원전주에게 또 세론일지 아니면 이익 규모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 우상향을 그릴지 그 부분에 들어가서 같이 수급 보면서 얘기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 매도 리스트가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빼냐 봤더니 전력기기를 빼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거래일에 LS 일렉트릭 좋은 뉴스 있었고 같이 전력기기단 끌고 갔었는데 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결국 예상치보다 안 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빠지고 기관 또한 순 매도 현재 1위로 HD 현대 일렉트릭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다 파는 건 아니고 일부만 파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어닝리스 나왔다라고 해서 이 정도 지금 밀린다? 사실 이연된 거거든요. 그쵸? 홍 과장님. 이연된 거 확인하면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이연됐다고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이 이게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처럼 우리도 일단 덜어놓고 보자라고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연된 거 맞아요. 이연된 게 맞았는데 결국은 11시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 결국은 그 이연된 이 매출액을 가지고 2025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을 했었는데 그 실적 전망이 이걸 포함하고도 나서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일렉이 중간에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 그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에서 1%권까지 올라와요. 특히나 IR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일시적이고 매출이 이연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왔었던 건데 거기서부터 보수적인 이러한 매출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실적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거기서부터에 대한 이런 물량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투자 심리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더 스트롱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현대일렉이 갖고 있는 수주에 대한 총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주말 동안에 현대일렉이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를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실적적인 측면에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로서는 이러한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에 대한 그 V자에 대한 반등을 기대한다? 그거는 조금은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V일지 L일지는 진짜 모르는 상황.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장기 우상향을 그려가는 방향은 괜찮은 사인 주시는 거죠? 큰 U를 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김일성 전 대표님도 혹시 U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물론 뭐 실적도 좋았습니다만은 또 LA 대형 산불이라는 부분들도 네. 사실 이쪽 섹터에 조금 이제 주가의 상승에도 좀 네. 기여한 바도 있었고, 그죠. 특히 뭐 지난주에 XAI의 지금 배전반 공급 소식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약간의 좀 뭔가의 이런 트러블만 생기면은 이쪽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좀 셌었던 네.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실적이 다소 좀 꺾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뭐 당분간은 조금은 더 앞서서는 뭐 작은 조정이었다면 여기는 조금은 더 깊은 조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사실 데이터 센터발에서 일부의 그런 공급 기약만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공급 아직 발주 안 한 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한 번에 이런 또 대형 이런 데이터 센터향 이런 발주 소식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지금 막연히 기다리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재반등의 하나의 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아예 꺾진 말자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파 확대가 주말에 나오고 어닝리스가 또 오늘 나오다 보니까 일단 호재성으로 생각해볼 장기, 중장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 같이 좀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좋은 기회가 온다면 두 분 모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순매수로 현재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 SDI, LNF, 포스코 홀딩스, LG 엔솔, LG 화학 1위부터 5위. 와, 대단한데요. 6위 또한 7위 또한 같이 있습니다. 2차전지 오늘 날 잡았어요. 그래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고 기관 순매수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LG 엔솔까지 지금 앞단에 있고 뒷단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 SK 이노베이션까지 꽤 많은 종목군들이 메이저 수급의 매수 리스트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 촉발됐었던 것. 오전부터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의도에서 보기 힘든 게 매도 리포트인데 매도까지 갔다가 사실상 홀드였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된 거예요. 전기차는 앞으로 성장할 거고 그렇다면 소재단에 있어서 한번 보자.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송 과장님. 우리 2차전지 얘기 진짜 많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상 단기 수급 이 얘기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뷰가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의 유의미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 레포트를 읽어봤는데 물론 일정 부분은 예상을 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서 움직이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에 대한 주가의 반등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이것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캐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에 대한 산업이었다는 것을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성장률 자체의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싸냐 비싸냐를 따지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돌파가 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아직은 멀었다라는 얘기로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셋업체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셋업체들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데 소재 업체들이 움직인다? 그것은 결국은 테마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목별로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더욱더 많을 테고 그것은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멘텀의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이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를 위주로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거는 그때그때 그냥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더 매수와 매도로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수급에 따른 매수 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보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죠. 2분기에 좋아진다면 지금부터 미리 팍팍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주가가? 이런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확인 모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색어 상위 현재 뒤에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가 이름을 좀 올리죠.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
하나 마이크론까지 보입니다. 물론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소부장이 좀 전성시대입니다. 뭐 큰 종목은 트럼프 이후에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달리 수급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대기 모드인데요. 오늘 소부장이 은근히 움직임이 좀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김성준 대표님. 왜 그래요? 오늘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그쵸? 왜 이쪽으로 수급이 모였다라고 보십니까? 유리기판에서 조금 일부 이동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일단 말씀하셨던 일부의 섹터에 국한됐었던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소부장 업체들이 그동안에 사실 많이 좀 소외가 장시간 좀 됐었고, 물론 이제 섹터 안에서 말씀하신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일부 HBM 관련주들만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대량 거래 동반한 종목들이 상당히 다수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도 그 트럼프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소외를 했었고, 특히나 뭐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그냥 좀 부진한 좀 다프 상태에 있는 반면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 쪽으로의 그 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봤을 때는 이쪽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그래도 시세를 좀 분출할 가능성들은 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특히 오늘은 그전에는 이제 TSMC 관련주라든지 뭐 일부 섹터에 국한돼서만 강세를 보였다면은 이제는 뭐 이제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관련해가지고도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이제 이번 주도 계속해서 뭐 당분간은 좀 주목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수급이 또 모였기 때문에 한번 모인 수급 이번 주에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